안녕하세요, 방영춘입니다. 이번에는 658강이죠. 특별대책구역 1권역, 2권역. 그죠? 특별대책 1권역, 2권역. 658강입니다. 방금 전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657강에서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 검색하시는 분들은, 제 1강부터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 있죠? 박영춘 1강, 아니면 경매사령관 박영춘 1강. 이런 식으로 치시면, 경매사령관 657강, 그런 식으로 치시면 다 공부하실 수 있고요. 이번 시간 이제 특별대책구역 1권역, 2권역,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제일 어려운 걸, 첫 시간에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어서 수변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후단에는 이제 한시적으로 교재 판매 안내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건 한시적 교재 판매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3월달 아니면 1월달에 이제 마무리할 수도 있고요. 지금 저도 좀 사실은 컨설팅 밀린 게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강의를 많이 못해요, 이제. 그리고 교재 판매도 이렇게 일일이 대응하고 막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지금 판매를 할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 차에 1월달, 2월달까지만 할 가능성이 굉장히 1월달까지 정도까지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교재 구매하셔서 진짜 체계적으로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교재 구매하십시오. 교재 구매 미리 할게요. 이렇게 요거 모르신 분들은 캡처하세요. 이렇게요. 모르신 분들 캡처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있으니까 캡처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고 여기도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캡처하셔가지고 참고하십시오. 후단에 강의 이제 이거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별대책권역 650 몇 강이지? 잠깐 이게 몇 강이더라? 658강.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좀 내릴게요. 체크해온다는 게 제가 658강이죠. 자, 전 시간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했어요. 상수원 보호구역은 한마디로 뭡니까? 개발 제한구역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죠? 원 거주민 또는 6개월 이상 거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데 물론 공장도 지을 수 있어요. 공장도 지을 수 있고 또 농업인들을 위한, 제가 농업인 자기가 항상 만들으라고 얘기하죠. 근데 농업인을 위한 어떤 그 창고시설이라든가 그런 어떤 부대시설은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거주민이라든가 또는 6개월 이상 거주했던 사람들한테는 지목이 돼인 거, 아무나 전답 과수원에다 짓는 게 아니라, 그죠? 지목이 돼인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지목이 돼인 토지가 나왔다. 그럼 좋은 땅이죠. 그죠? 그런 땅은 건축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지목이 돼인 토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좋은 토지다. 이런 데는 건축을 할 수 있으니까. 가장 규제가 센 곳이에요. 사실은 상수원 보호구역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이번에는 특별대책지역. 특별대책지역, 우리가 이제 토지이용 계획을 보면, 요렇게 이제 계획관리지역에도 특별대책지역이라고 딱 써요. 이렇게요. 특별대책 1권역이라고 돼 있죠. 여기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 이것은 1권역이거든요. 1권역. 1권역.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수질보전 특별대책 2권역. 그죠? 수질보전 특별대책 2권역. 요렇게 여기 보면 2권역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요. 여기도 어딨어? 여기는 그냥 특별대책 지역으로만 돼 있죠. 요런 특별대책 지역이라고만 돼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전화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뭔 말인지 아시죠? 직접 전화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의자가 지금 이게 한 2달 전부터 고장났거든요. 근데 지금 아들내미한테 좀 주문하라고 했더니 이 자식이 주문 안 하네? 썩을 놈 그냥.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볼게요, 한번. 그래서 이제 이런 경매가 나왔을 때 1권역과 2권역의 차이가 뭔지, 그것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법률의 근거는, 제가 법률의 근거를 항상 말씀드리죠. 이것은 특별대책구역은 환경정책기본법 38조에 있어요. 환경정책기본법 38조에는 환경영향평가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환경영향평가도 나와요. 환경영향평가, 까먹었구나. 그건 다음 시간에 바로 할게요, 제가요. 환경영향평가도 나오는데, 우리가 일정 면적 이상을 개발하고자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 특별대책지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나옵니다. 그죠? 이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부 장관 고시로서 특별대책지역이라고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특별대책지역 또는 권역이라고 하죠. 자, 그럼 볼게요. 제가 저번에 설명해드렸지만
수질보전 특별대책 구역에서는요, 환경정책 기본법 38조에 나와 있습니다.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로서, 환경부 장관의 고시로서 이게 특별대책 지역이 지정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대원칙을 보면 직접적인 수치원인 호수와 댐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위해 호수 주위 지역을 지정하는 것들. 그러니까 특별대책 1권역과 특별대책 2권역으로 나누는데, 자, 1권역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안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안쪽. 2권역은 1권역 외곽지역. 그러면 어떤 것들이 더 규제가 세겠어요, 여러분? 어떤 것들이? 1권역이 더 규제가 세겠죠, 2권역보다는요. 그죠? 그래서 현재는 서울 경기 쪽에는요, 팔당호와 대청호 이제 두 곳을 지정해놨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오폐수시설, 오수 배수시설, 이런 것들도 다 규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이 시간에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아까 그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차지점이 있어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6개월 이상 거주자 또는 원 거주민한테 한해서 지목이 대인 토지에 100제곱미터 이하 플러스 66제곱미터 이하까지 신축이 가능했지만, 그죠? 여기서는 여기도 6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해요. 농지 구입, 임야 구입 등에는 6개월 이상 현지의 거주 요건이 추가돼야 돼요. 뭔지 아시죠? 근데 경매는 예외다. 경매는 예외입니다. 그냥 낙찰 받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이용 계획원에 특별대책 1권역, 특별대책 2권역이라고 적혀 있으면 과연 이 차이가 뭔가?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가? 그것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뭐 특별히 여러분들 깊게 알 필요는 없어요. 내가 만약에 그 땅을 낙찰 받는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중개한다거나, 중개도 중요하죠. 그죠? 자, 그러면 뭐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특별히 깊게 알 필요는 없고요. 대충, 여기서는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대충 요약본을 여기다 이렇게 해놨는데, 요약본을, 전 시간에 상수원 보호구역 했죠? 이번에는 특별대책 권역, 1권역과 2권역을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죠? 그러면, 자, 1권역은 뭐예요? 1권역은 2권역보다 규제가 엄청 더 센 곳이다. 그죠?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몇 가지만. 먼저, 오수배출시설은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의 숙박업, 식품적배업 또는 건축면적 800제곱미터 이상의 오수배수시설은 1권역에 입지 불가. 그러면 그 이하는 되겠죠? 1권역에 그 이하는 되겠잖아요. 그죠? 여기 말씀드렸지만 숙박업,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입지 불허. 그럼 그 이하는 되죠? 2권역에서는 숙박업도 돼요. 특별대책 권역이라고 딱 써있어도 1권역인지 2권역인지 먼저 구분을 하자 이거죠. 그죠? 1권역인지 2권역인지 구분하자. 그러면 1권역이면 면적 제한이 있어요. 1권역은 면적 제한이 있다고 보면 되고, 2권역도 면적 제한이 있긴 한데 일부. 근데 2권역에서는 웬만큼은 다 허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것들, 배출시설, 오수배수시설, 축산폐수시설, 골프장, 내수면업, 유도선 사업, 집단묘지 등으로 구분하여 금지 또는 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여기 쭉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단독주택, 공장, 신설, 음식점, 숙박시설, 관광시설의 설치를 규제받고 오폐수 정화시설에 엄격한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오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면 허용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특별대책 권역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쫄지 마세요. 여기서는 다양하게 많은 것들이 허용이 됩니다. 다만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수변구역은 조심하셔야 되지만, 특별대책 구역은 특별히 우리가 몇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농지나 임야 구입 등에는 6개월 이상 현지 거주 요건이 추가가 돼요. 상속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 상속을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상속을 불가피하게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상관없고, 또 경매로 취득한 경우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뭐 경매로 내가 뭐 이걸 낙찰 받을 거야. 특별대책권이요. 그럼 6개월 전에 가서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경매는 예외입니다. 상속하고. 그죠? 매매만 포함되는 거예요. 매매만. 자, 그래서 그러면, 자, 1권역과 2권역이 있는데, 제가 구분을 쫙 시켜놨죠, 이렇게요. 1권역과 2권역인데, 그 구분을 시켜놨는데, 자, 공장을 한번 볼게요, 공장.
뭐 200세제곱미터 일 이상 폐수시설을 풀어 특정 유해물질 배출시설 풀어 다만 소규모 배출시설로 전량 위탁시 또는 뭐야 이거 이거 뭐 있죠? 입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는 이게 단위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진짜 정확한 것은 담당 그 관할청에 전화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어떤 업종 입지할 건데 그죠? 아니면 공장 코드번호를 알려주면 그쪽에서 알려주겠죠. 그죠? 여기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오염 총량제도 관련이 있거든요. 환경정책특별법에는 오염 총량제도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저쪽이면 이제 광주에서 이렇게 용인까지 내려올 거 아닙니까? 물이 이렇게요. 그죠? 구간별로 오염 청량제를 정해놨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그래서 이 오염 총량제를 달성하게 되면 기준에 맞으면 그만큼 더 많은 개발을 할 수가 있는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권역에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써있는데 저기 뭐 BOD 어쩌고저쩌고 잘 몰라요. 그죠? 웬만한 것들은 허용이 된다, 공장도. 그죠? 웬만한 것들은 허용이 되는데 특별히 뭐 중금속을 갖다 막 흘려보낸다든가 그런 것들은 안 되겠죠. 그죠? 특정 유해물질 어떤 그런 것들 배출하는 것들은 안 되겠죠. 그리고 숙박업은 1권역에서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은 안 돼요. 그 이하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2권역에서는 된다. 400제곱미터 이상도 된다. 식품 적개가 뭡니까 이게? 음식점이죠. 음식점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은 안 돼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럼 약 이게 뭐예요? 100 한 몇 평 되죠? 그죠? 그런데 단 하수처리장 유입처리 또는 오염 총량 시행지역에서는 입지가 가능하죠. 그죠? 또 이것은 2권역에서는 입지 가능하고, 그죠? 그 다음에 축산시설, 아까 상수원 보호구에서는 입지 불허했는데 허가시설은 입지 불허. 그죠? 허가시설은 입지 불허고 또 2권역에서는 가능합니다. 그죠? 허가시설이 뭐냐면 우사 450제곱미터 이상, 돈사 같은 경우는 500제곱미터 이상을 허가 대상 시설이라고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 밑에서 설명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입지가 불허하고 이 이하는 된다 이거예요. 그죠? 단 뭐예요? 오폐수시를 잘 만들어야 되겠죠. 정화시설을. 그죠? 그 다음에 양식장은 신규는 안 되지만, 그죠? 그래서 신규는 안 돼, 양쪽 다. 그죠? 어업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는 2권역에서는 입지 가능하고, 유도선, 뭐 이런 거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일반 건축물이나 이제 공장, 창고 그런 것들이죠. 그죠? 특별대책구역에서는 웬만한 것들은 창고는 다 가능해요. 특별대책 구역에서 창고는 웬만하면 다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 800제곱미터 이상은 1권역에서는 입지가 불허입니다. 근데 2권역에서는 입지가 가능해요. 단 800제곱미터 이상을 입지를 시키려면 이하를 갖다 입지시키긴 하는데 단 하수처리장 유입처리 또는 공공복리시설 또는 오염총량제 시행지역 입지 가능하죠. 단 그죠? 가능하긴 하는데 이런 지역에만 입지 가능하고 2권역에서는 웬만큼 다 가능하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1권역이 좋아요? 2권역이 좋아요? 내 토지가 낙찰받고자 하는 토지가 1권역이냐 2권역에 따라서 운명이 바뀝니다. 어느 정도 면적 제한부터 운명이 달라요. 그다음 폐기물 처리 시설 여기 읽어보시면 되고 골프장, 골프 연습장 1권역에서는 입지 불허. 그죠? 2권역에서는 입지 가능해요. 오염 총량제 시행 지역에서는 그죠? 가능하고 그다음에 천연단지 골프 연습장은 저감시설 설치 후 입지 가능. 이해 가시죠? 뭐 골프 치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 광물채굴 좋아하고 입지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자동이고 그죠? 집단묘지 신규 불허. 그죠? 불허하지. 묘지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불허. 이거 자동 안 돼. 야영장 캠핑장 아까 그 상수원 보호구에서는 뭐였습니까? 안 됐죠? 여기는 됩니다. 여기는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는 제가 좀 안 써놨는데 입지 가능합니다. 입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기 수변구역도 여기는 입지 불가능. 여기는
그죠? 그 다음에 단독, 농업인 주택, 뭐 이런 거, 농업용 시설, 이런 것도 입지 가능합니다. 근데 수변구역만 유독, 그죠? 아, 여기 또 안 써놨네. 지목이 대인 경우만, 그죠? 설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 없어요. 특별히 이제 다른 것들은 없고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자, 특별대책구역, 특별대책지역 1권역, 2권역이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특별대책지역 1권역, 2권역이라고 해서 토지이용계획원에 찍혀있다고 해서 쫄지 마라. 쫄지 마라. 웬만큼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은 소규모들은 다 할 수 있다. 특히 특별대책 2권역에서는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말만 우리가 쫀다고 하죠. 말만 특별대책 지역이지, 그죠? 1권역분 면적 제한, 2권역은 면적 제한까지도 없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특별히 오염 물질이 이제 많은 것들, 뭐 공해라든가 아니면 수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오염이 뭐 물만 오염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공기를 오염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건 어차피 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라, 그죠? 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라, 이것들을 한번 조심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규제가 센 것은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수변구역이다. 이 수변구역이다. 이런 것들만, 조심해야 되고, 여기서는 사실은 농업인용 외, 또 공공시설용 외, 그리고, 농사용 관련, 창고 외. 왜 창고에는 사실은 수돗물을 쓰지 않잖아요. 그죠? 창고는 수돗물을 안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가능한 거고, 뭐, 물을 흘려보내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수변구역도 역시 조심해야 되고,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법조문을 한번 볼게요. 자, 법률을 일단 해보면, 환경정책기본법의 특별종합 38조 특별종합대책 수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특별대책 38조에 보면 특별대책 수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지정고시하고, 그죠? 여기 있습니다. 지정고시. 이게 바로 대기, 이 내용이고, 그죠?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시행령에 보면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13조에 보면, 특별대책지역 내 토지 이용 등의 제한해서 나와 있거든요. 토지 이용 등의 제한해서, 여기 보시면, 2항에 보면, 시행령 2항에 보면 고시하여야 된다고 됐죠. 이게 바로 뭐냐면 8당 대총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환경부 장관 고시입니다. 이게 고시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특별대책 1권역, 2권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특별대책 1권역, 2권역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게 어디 나오냐면 제 교재에 나와 있어요. 여기 어디 갔냐? 어이씨, 안 나왔나 보네. 있는데, 저는 이게 뭐, 고시 쳐보면 금방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제가 캡처만 해놨는데, 찾으려니까 힘드네. 8당 대총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그래서 이게 바로 환경부 장관 고시입니다. 고시문이었는데, 내용을 제가 쭉 대충 정리해봤어요. 요렇게 이제, 요 고시 내용을 보면, 이제 여기 한글 파일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 이 환경부 장관 고시는 대부분 1권역에 대한 규제이고, 2권역에 대한 규제는 일부 내용이 언급되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너무 많이 쫄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여기 뭐 이제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특별대책지역, 4번 특별대책 기본 방침, 5조 6조 폐수시설, 7조 가축분유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교재 구매하신 분들은 요 파일 다 있으니까 제가 또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다 물전 찾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8당 대총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서 6조에 보면 폐수 배출시설 특별대책지역에는 일일 배수시랑 뭐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시설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그죠? 나와 있죠, 이렇게요. 특별지역에는 일일 폐수량 200제곱미터 이상인 폐수 배출 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단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않다. 이게 뭐예요? 2권역에서는 요쪽저쪽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특별대책 지역에서 시행규칙 35조 13조 이 기준이 또 저쪽저쪽 나와 있고,
다음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담원의 하나에 대한 경우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시면 특별대책지역에서는 특별하게 뭐 1권역과 2권역으로 나오는데 제 정리한 것만 정리한 걸 봐야 되겠죠? 그게 편하지, 여러분. 그죠? 자, 특별대책지역은 1권역과 2권역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1권역에서는 대부분 면적 제한이 있다. 그래서 800제곱미터, 400제곱미터, 뭐 200, 세제곱미터, 세제곱 밑방, 뭐라고 하나, 이거는. 어쨌든 뭐 그런 것들 규제가 있다. 면적 제한이 있고, 면면적 제한이 있다. 그렇지만 2권역에서는 그마저도 없는 게 많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만 약간 오폐수,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배출시설 이런 것들만 조금 강화될 뿐이고 특별히 뭐 창고를 짓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여러분들. 그죠? 창고를 짓는 데는 전혀 문제 없고 어떤 숙박업, 음식업 또는 그런 것들만 면적 제한이면 800제곱미터면 800, 400제곱미터면 400제곱미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대책지역은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된다. 크게 많이. 그죠? 내가 낙찰받고자 하는 물건이 여기다 뭘 할 거야? 여기 숙박시대에 들어올 수 있나? 그런 것들 물론 조례 봐야 돼요, 여러분들. 양평 그리면 양평군, 가평 그리면 가평군은 특별대책 권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에 보면. 그리고 홈페이지 가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반드시 참고하시고 요렇게 이제 특별대책 지역은 특별한 문제가 많이 없다. 그렇지만 면적 제한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할 수 있는 행위들 이렇게 쭉 제가 정리해놨고 나중에 이제 교재 물론 이제 제 교재 다 있어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좀 빠졌는데 환경영향 평가를 한번 이걸 할까 말을까? 환경영향 평가 이거 한 5분에 걸쳐서 할까?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어떤 제 교재는 이렇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서두르십시오. 한시적으로 판매할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아래 것 이제 따로따로 구매하실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단방에 전문가 대회에 올라오고 싶으시면 이 교재 반드시 구매해서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몇 건의 상담을 했는데 다들 초보분들이 낙찰 덜렁 받아놓고, 그죠? 덜렁 받아놓고 저한테 사고 수습 좀 해달라고 그렇게 오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사고 수습은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네,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